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했더니 그것도 최저임금을 아주 급등을 시켰죠. 급등을 시켰으면서 급등을 시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가 나왔어요. 작년에만 35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생겼습니다. 이거 최저임금 만든 애들이 뭐 홍영표, 홍일표, 뭐 홍장표인가? 뭐 하여간 홍자 들어가는 애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얘네들하고 무슨 뭐 대기업 상조 김상조하고 또 그 누구죠? 어 그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이 참여연대 뭐 이 좌파 떨거지들이 최저임금 이거 하자 그랬죠. 자, 이것들이 최저임금을 하면 근로자들 월급만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부수적으로 파장되는 것들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consequences를 잘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또 다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또 낳고 이런 consequences를 잘 생각을 해야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한 개밖에 생각을 못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서민들이 저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구나. 딱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들이죠.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바생들이 알바자리를 못 구해요. 알바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알바생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더 적게 받고 알바 자리도 줄어들었고 편의점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 해서 카드 회사에 그 수수료 없는 카드 사용하기 또 이러고 카드 회사를 압박을 해서 카드 회사가 또 영업이 안 되니까 회사 수익이 안 좋으니까 카드 회사 직원들을 또 해고하게 되죠. 그래서 카드 회사 직원들이 야 이거 최저임금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최저임금 없애라 하고 플랜카드 들고 데모를 했죠.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대기업도 안 좋아졌어요. 수익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정도로 이렇게 될지는 몰랐던 겁니다. 예, 수민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민님. 우리 수민님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새벽 4시 36분인데, 아유, 일찍 일어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이 로스앤젤레스하고 미국 서부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수민님하고 수자님, 이 두 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자, 35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생기면서 이게 왜 그러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외국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오는 겁니다. 불법 취업이 74%, 최저 임금만 줘도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농촌 같은 데서는. 작년에 10만 명을 내쫓았는데 20만 명이 새로 들어와.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대한민국 그냥 넘어가는 거죠.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정부가 속수무책이래. 정부가 속수무책이고 이렇게 일을 못할 거면은 문재인이 어, 당장 내려와야죠. 지 자리도 아닌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무슨 지가 능력이 있다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적별 단기 체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아우 수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바탕색이 빨가니까 그 딴 데 쳐다보고 있어도 눈에 빨간색이 잘 들어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봤더니 작년에 한 68만 명이 들어왔어요. 예, 68만 명이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18만 명, 태국에서 16만 명, 이렇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에요. 단기. 예, 그래서 중국, 태국 이런 데서는 전부 불법 체류자로 갈 확률이 높죠. 태국에서 온 여자들은 뭐 타이 마사지 이런 걸로 많이 갈 거고 중국 애들이 이런 거 일 많이 하나 봐요. 자, 일본,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이렇게 기타 뭐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애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나라가 참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문재인 하나 때문에. 자, 불법 체류자를 봤더니요. 예, 이렇습니다. 저기 2018년도 돼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년 만에 한 8만 명 늘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예, 이자들은 특히 중국에서 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중국 인권을 부르짖는 조원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원진도 무슨 중국 무슨 동포 뭐 이런 거 동포청 설립 이런 거 굉장히 했었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유튜브 그 단체가 하나 있죠. 난민대책위원회. 그 단체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한민국에 지금 곳곳에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정부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간첩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간첩이 들어와도 뭐 국정원에서 손 놓고 놀고 있으니까 국정원 직원들 뭐 하나요? 간첩도 안 잡고 그럼 국정원이 무슨 일 하죠? 정말 한심해요. 간첩들 뒤 봐주나요? 간첩아 잡히지 마라.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뭐 그런 거 해주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오바를 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바보들은 멍청한 바보들은 한 수밖에 못 봅니다. 과학을 몰라요. 이 좌파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욕심만 있어서 꿍치려고만 하는 것이 좌파 사고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 왕따시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 불법 탄핵시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술이나 처먹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거지 선동이나 해대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협작질, 거짓, 선동질 하는 것들, 그것들이 정권을 잡고 그것들이 뭔가 한다고 나서면은 사회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이 지금 현재 이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앞뒤도 안 맞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예, 당연하죠. 이 좌파 떨거지들은 근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한 돈을 벌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땡이 피고 남의 돈 삥 뜯어가지고 먹고 살자. 뭐 부자들 주머니 털어서 먹고 살자. 뭐 자기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돈 뜯어서 먹고 살자. 이것이 이 좌파들 생각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보다 돈 더 많이 삥 뜯는 놈을 부러워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은 싫어하고 현실을 외면하죠. 자, 신문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보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건데요. 안이한 청와대의 경제인식, 이렇죠. 안이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쓰자면 멍청한 청와대 경제인식 이렇게 써야죠. 멍청한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말이죠. 얘네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거짓말을 써서라도 선동을 해서라도 타도하겠다 이 생각밖에 하지 않는 사악한 놈들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놈들. 그런데 이 기사의 기사 제목이 누가 경제를 왜곡하나 이랬는데요. 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경제를 왜곡하나, 어떻게 경제를 왜곡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러면 좌파들이죠. 좌파들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자 이런 생각이 없이 부자들 등이나 처먹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제를 왜곡시키죠. 정직하게가 아니라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경제가 왜곡되는 거죠. 누가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이 좌파들의 이 썩어빠진 사고가 좌파들의 썩어빠진 경제 인식이 경제를 왜곡하는 거죠. 누가가 아닙니다. 누가가. 기사 제목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자들이 말이죠. 돌대가리 청와대 경제인식 좌파들의 좌파 경제가 경제를 왜곡한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가 뭐야? 누가가 기자들이 이게 정직하지 않은 제목을 다룬 겁니다. 이렇게 달면 안 됩니다. 예, K애국님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컨츄리님, 예,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그 청와대에서 회의에 나온 건데요.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경제 성장 혜택이 소수 대기업과 상위 계층에만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라고 문재인이 말했다. 자, 문재인이 말한 거 잘 보시면요. 경제 성장한 것을 인정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 때 경제 성장한 거를 인정은 했어요. 그래 놓고도 맨날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죠. 머리가 이렇게 썩으면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제 성장 혜택이
소수 대기업과 상위 계층에게만 집중됐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소수 대기업과 상위 계층만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 예를 보여드려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제일 높았어요. 중산층 비율도 더 많았습니다. 소수 대기업과 상위 계층에 잘 산 게 아니라 중산층 비율이 박근혜 대통령님 때 가장 많아졌어요. 중간 계층이. 실업률도 3.5%로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취업이 잘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저소득층도 직장을 잘 잡아서 좋았던 시절이고 중산층도 많아져서 좋았던 시절이고 대기업도 수출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문재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진위 개수가 낮을수록 국민이 행복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진위 개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다. 문재인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문재인이 청와대를 불법 찬탈한 이후에 한국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실업률이 3.5%인데 지금 문재인 때는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한 달에 평균 36만 명씩 취업을 했는데 문재인은 10만 명 정도밖에 못해요. 엄청나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네가 만들었잖아. 양극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중산층도 이렇게 많아서 중산층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양극화가 안 된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은 그 국가가 굉장히 정상적이고 좋아지는 겁니다. 양극화는 문재인 네가 만들었잖아. 고용률도 그렇고 문재인 네가 양극화를 만들고 있어. 남 얘기하지 말어. 남 얘기하지 말라고. 남 얘기. 누가 자꾸 문재인한테 그렇게 틀린 말을 해주나. 어? 이거 이 문재인이 말한 이 말은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그 이영희라고 하는 한양대 교수 조난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의 책은 친중파들의 바이블이죠. 거기다가 서울대 교수였던 뭐 대중경제론 쓴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요. 변형윤이니 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 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1980년도에 그 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늘 이 얘기를 했어요. 소수 대기업과 상위 계층에만 집중했다. 한국이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 30년 전에 1980년대에 했던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이 말은 그때 했던 말이에요. 제가 말이죠. 대학교 1979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79학번인데요. 저는 원래 78학번이 되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때 건강이 안 좋아서 1년 휴학했었어요. 그래서 79학번이 됐는데 79년도에 대학교 들어갔더니 1학년 때 이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그때 듣고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다라고 이때 생각한 거예요.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인가요? 40년 전이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의 아니게 나이를 속였네요. 30년 전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 40년 전에.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주사파 애들이 말이죠. 40년 전에 대학교에서 운동권에서 배운 그것밖에 안 배웠나 봐요. 그 뒤는 안 배웠나 봐. 주사파 애들이 말이죠. 데모하고 이거 다닐 때 있잖아요. 얘네들도 맨날 술 처먹고 돌아가 다닌 놈들이에요. 맨날 술 처먹고. 이 쓰레기들 말이죠. 예, 4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문재인이 아직도 해.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뒤에 학습을 통해서 이 두뇌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지 아마 분명히 그 중에 하나예요. 예. 분명히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정말 행복했고 나관인데 근데 이런 거를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중산층도 많았다. 고용도 잘 되었다. 국민이 행복했다. 이런 이 진실을 언론 방송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했던 정책은 분명히 옳았어요. 그것이 다 적중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북한에 같은 경우 보세요. 북한에 지금 고문을 하죠. 이렇게 고문합니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총으로 쏴가지고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합니다. 또 이것은 사람이 이 밭을 가는 건데요. 소가 쟁기를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쟁기를 끌어요. 사람이. 예. 이건 도대체 옛날에 동굴 시대입니까? 이게 농경 시대입니까? 농경 시대에도 소가 끌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건 무슨 어느 나라예요? 이건 조선 시대 예? 이거 고려 시대도 아니고 신라 시대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사람이 소처럼 일하는 예?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임산부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한 여자를 그 공산당이 칼로 찔러서 그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를 여기다 죽인 거예요. 태아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그 임산부도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배를 다 갈라서 이러한 짓들을 하는 것이 북한 공산당이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이는 왜 이러나요? 아마도 김정은이가 여기 사인을 하는 거는 그냥 사인하는 척하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김정은이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이 문재인 동무도 북한에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 대신에 쟁기 끌고 싶습니까?
문재인 동무, 문재인 동무 대포 앞에서 집단 처형되는 저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이, 문재인 동무, 문재인 동무도 나무에 묶여가지고 배 갈라서 죽여버리 볼까? 이러고 김정은이가 여기서 협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돈 많이 갖다 주겠습니다. 김정은 동지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예, 소처럼 밥 갈기 싫어서 기관단총으로 처형당하기 싫어서 나무에 묶여서 배 갈라서 죽기 싫어서 지금 여기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바짝 얼어가지고 다리도 펴졌죠. 예, 평상시에는 다리가 조금 많이 굽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리가 펴졌어요. 굉장하죠. 예, 오다리를 피는 것은 오로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문재인의 오다리도 날씬해집니다. 여러분, 모다리를 고치는 방법은 김정은 앞에 세우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